안녕하십니까. 스포츠와 수다 김우석, 임창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주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유도에서 무려 은메달을 따낸 우리 조구함 선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딱 올림픽으로 빵 떴어요. 네. 그리고 무려 방송에 4편의 프로에 출연을 했네요. 4-5편 정도 나왔고. 예. 노는 프로에는 3번 나갔고, 네. 뽕숭아 학당에 나갔고, 네. 그리고 유키즈 언더블럭에 나갔고, 맛있는 녀석들에 나갔어요. 첫 촬영이 맛있는 녀석들이었는데 굉장히 작은 맛집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몰랐는데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앞에 카메라가 진짜 수십 대가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치, 엄청 부담스럽지. 세상에 쉬운 일이 없구나. 네. 느꼈던 것 같아요. 가까이서 영접한 윤우님은 좀 어땠습니까? 작가님들이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유재석님은 그 게스트분들 되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된다. 사실 저는 제가 긴장하면 제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편하게 방송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조구함 선수는 이렇게 키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1m 한 77, 뭐 78 그렇게 되는데 체중은 거의 이제 그 헤비급 바로 전에 이제 100kg급이거든요. 네. 이 어떤 근육의 구성의 이 밀도가 그냥 촘촘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사실 제가 원래 헤비급 선수였어요. 2013년까지 130kg 가까이 나가는 헤비급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키도 더 이상 크지 않고 많이 먹어서 뭔가 더 몸을 키워서 상대를 하려고 했는데 살도 안 찌더라고요. 훈련량이 너무 많고 힘들다 보니까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빨리 금메달 따고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욕심이 많아서 단시간에 체중 감량을 해서 100kg급에 딱 내려오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 의지가 좀 강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체급 변경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 올림픽에서 은메달 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도 선수들의 몸이 굉장히 뭐 지진이 와도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구나. 이게 근력이 세가지고. 네, 몸뿐 아니라 이런 마음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올림픽도 나갔었지만 항상 이제 양쪽 무릎이 안 좋고 뭐 최근에도 또 오른쪽 무릎 수술하셨지만 저기 체육관연구원 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경기 출전하는 것도 기적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어떤 운동을 하나 그런 운동마다 부상이 다 따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유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그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집에 이사를 하면서 그 학교 유도부가 있었고 그 체육 선생님께서 유도부 감독님께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도부 감독님께서 그때 유도장도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도장에서 조금 유도를 먼저 배우다가 그 학교의 유도 선수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약간 골격이나 너는 유도하면 잘했다 이런 느낌이 있던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뭐 엄청 크진 않았어요. 그냥 또래보다 정말 막 엄청 크진 않았는데 조금 더 컸는데 제 기억에는. 근데 그때 당시 감독님이 저를 꼭 유도를 시켜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이유가 눈빛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11번 정도 메달을 따셨더라고요. 뭐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 게임, 그리고 뭐 주니어. 요 중에 제일 기뻤던 때와 제일 아쉬웠던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기뻤던 때는 2018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고요. 제일 아쉬웠던 때에는 이번 도쿄올림픽 결승전이 아닌가. 이 바쿠가 어디예요? 아제르바이잔에 있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 선수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번에 안창림 선수랑 동메달 결정전에서 했던 선수도 아제르바이잔 선수였고요. 그리고 세계 랭킹의 상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대적을 해보면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민족별로 어떤 지역별로 이 선수들의 어떤 특징들이 좀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일본과 그리고 우리나라만 조금 전통 유도를 많이 구사를 하고요. 보통 그 두 나라를 빼고는 힘을 바탕으로 한 유도를 많이 구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나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쪽 선수들이 굉장히 힘이 강해서 이번에도 그쪽 국가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땄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복을 여기 그때 딱 잡아보면 아, 이 선수하고는 되겠다 안 되겠다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약간 상대방 짐 빠지게 한 다음에 후반에 승부 보는 스타일이라서요. 상대가 초반에 힘이 세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아, 그런가 보다. 네, 어차피 힘 빠지니까 좀 있으면 네, 그 힘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계속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은메달이라는 게 아쉬움과 네. 기쁨이 교차하는 그 메달이잖아요. 네. 예, 좀 그때 상황에 대해서 먼저 조금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결승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도 내가 이 꿈의 무대에 섰구나라는 뭔가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느껴졌었고요. 간절히 원했던 금메달은 따진 못했지만 이번에 은메달 딴 게 아마 제가 다음 파리올림픽에 한 번 더 도전을 하게 해준 뭔가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요. 조금 아쉽지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규 4분간 이제 승패를 내지 못하고 이제 무제한 연장으로 들어갔는데 한 10분까지 길게 싸우다가 결국은 한 판으로 졌단 말이죠. 네. 결국은 어떻게 힘에서 좀 밀렸다고 봐야 됩니까? 저도 그렇고 상대 선수도 그렇고 많이 지쳐 있었고요. 서로 워낙 잘 알고 있었고 또 제가 그 경기장에서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 선수를 이겼었어요. 경기하면서도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선수가 정말 그런 순간들을 잘 모면시키고 빠져나오고 뭔가 상대가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라는 게 저를 많이 연구했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면은 지고 나서 그 선수와 껴안고 그 선수의 손을 치켜 들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인가요? 아니면은 악수하기 전까지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금메달을 땄더라도 울프 선수가 우는 것보다 더 많이 울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경기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적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매트 위에 서로 최선을 다한 선수로서 그런 행동이 저도 모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것은 뭔가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림픽 금메달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궁극적인 목표를 제 인생 목표를 위해서 이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목표였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지만 올림픽 갔다 와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거든요.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 경기를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같이 울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근데 이거는 정말 스포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포츠만이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힘인데 우리나라 체육이 어떻게든 발전해서 정말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나 정말 큰 그런 대회를 통해서 국민분들이 보고 감동을 느끼시고 뭔가 행복을 느끼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합이 끝나면 선수들이 거의 다 울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훈련 양이라고 생각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사위든 하기 위해서 얼만큼 훈련을 하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평소에 훈련량으로 따지면 훈련하기 위해 먹고 다음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자고. 네. 그러니까 버티려면 먹고 자라야 되니까 돌아가는 시스템이 훈련이 항상 주가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뭐 팔굽혀펴기를 뭐 몇 개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 훈련으로 따지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밧줄 올라가는 거 하거나 뭐 그런 유도 동작과 굉장히 비슷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산소 훈련도 많이 하는데 일반 분들이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시죠. 저희도 하면서 막 구역질이 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랙을 유산소 운동이면 트랙을 주로 뛰나요 혹시? 파트너를 정해서 그 선수를 안고 뛰고 업고 뛰고 메고 뛰고 그리고 팔로만 기어가고 뒤에 다리 잡아준 다음에 그런 훈련들을 정말 많이 하고요.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거 하면 400m 트랙을 보통 경력급 선수들이 1분 초반대에 들어오고요. 1분 초반이요? 네. 그거를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5번을 통과를 해야 돼요. 5바퀴를. 뭐 5바퀴 뛰어갖고 5번 더 한 번에 들어오면 5바퀴겠지만 못 들어오면 채울 때까지 해야 되니까 몇 바퀴가 될지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에 가면 이렇게 고함 선수만한 큰 북이라고 그러나? 네, 맞아요. 그죠? 네. 키가 그게 아마 높이가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그게? 저보다 훨씬 커요. 훨씬 커요? 네. 정말 엄청 커요. 엄청 크죠. 네. 그걸 이렇게 낙법으로 뛰어넘잖아요. 아닌가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또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유도 선수들이 있어요.
시범단이라 해가지고 네. 유도에 이제 정말 멋진 동작을 시범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고요. 그 통을 아무튼 뛰어나는 것도 훈련을 하지 않나요? 해요. 처음에 유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법을 다 배우는데 그쵸, 그쵸. 낙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배워요. 네. 그거를 대충 몇 번이나 뛰어넘었을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이제 습득하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빨리 끝낸 것 같거든요, 낙법을. 요즘은 관장님이나 뭐 그런 지도자분들이 색깔이 다 있으셔가지고 낙법을 못 하시면 다른 기술을 안 알려주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몸을 먼저 보여라. 왜냐면 다치면 안 되기 그치, 때문에. 그치. 네. 그런 훈련 방식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유럽 선수들이나 다른 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체력 훈련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약간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 이제 외국 선수들 만나서 훈련하는 모습 보거나 그런 선수들의 마인드를 봤을 때 정말 체력 훈련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한국으로 전지훈련 오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나라 진천 선수촌의 그런 훈련 여건을 보고 놀라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 선수들 중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선수들, 뭐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본 유도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좀 특징적인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굉장히 유도를 전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벌칙으로 이긴다던가 시합을 되게 재미없게 한다던가 이런 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넘겨도 되게 크게 넘기고 상대방 어떻게든 넘겨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 선수들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체력 훈련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고 엘리트 체육에 그런 투자를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도쿄올림픽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일본 선수들도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체력 훈련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선수들이 이번에 금메달을 많이 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은 유도 인기 확대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유도 룰이 조금씩 바뀌어요. 정말 크게 바뀔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유도 그 규정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게 다 재미를 위한 거고 작은 선수들이 큰 선수를 넘길 때 굉장히 보는 분들도 많은 희열을 느끼시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도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프랑스인들이 그 유럽 쪽에서 좀 소인에 속한대요. 그래서 그 작은 선수들이 뭔가 큰 선수를 넘겼을 때 그런 희열에 의해서 유도가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선수들이 대부분 신장이나 골격이 작거든요.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근데 저는 유도 선수인데 동료들 시합하는 거 보면 정말 제가 봐도 같은 체급인데 작아 보여요. 근데 넘겨서 이기면 같은 동료인데도 너무 희열을 느끼고 소름이 돋고 재밌는데 팬분들이 그걸 보시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도의 매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변경된 룰에 불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이건 뭐야?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다리를 잡는 행위가 아예 금지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도와 레슬링의 차이점을 확실히 구분하자라는 뜻에서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보통 대부분 그 룰을 좋아하죠. 다리 잡는 그런 동작은 유럽 선수들이나 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 사용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주 기술은 아니어가지고요. 그 기술이 없어진 후에는 저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조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의 어떤 눈으로 봐서는 손으로 하고 다리로 하고 막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네. 유도하시는 우리 조광 선수가 볼 때는 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이 몸통의 네. 어떤 중심, 네. 균형, 네. 어떤 거기에 어떤 유연성 이거로 네. 넘긴다는 얘기죠. 네, 이제 보실 때는 아마 정말 몸에 힘이 꽉 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유도의 유자가 이제 부드러울 유자라 해서 정말 딱딱하면 오히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뭔가 강한 것을 제압하는 것이 유도의 매력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렇고 일본 선수들도 그렇고 그런 약간 유도를 많이 구사를 해요. 그래서 보기보다 사실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뭔가 언제 찬스를 딱 느낌적으로 찬스가 났을 때만 힘을 네, 딱 그때 쓰는 정말 폭발적인 힘을 발휘 그 순간에 잘하는 게 넘기거나 던지거나 이럴 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순간적인 기회, 요 순간에 들어가야지 기술이 통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감각적으로 그 캐치를 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몸으로 느껴지는 게 훨씬 빨라서요. 정말 깨끗하게 멋지게 넘어가면 제가 이 기술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도 딱 넘어가 있어요. 그런 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감각이, 그 센스가 훈련에 의해서 개발이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정말 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에다 또 많은 실전 훈련.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해요. 국제대회 출전. 다양한 선수들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도 스타일이 정말 다 달라요. 똑같은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평소에 훈련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아야 저희가 시합 나갔을 때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유도라는 종목이 올림픽에 가면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사실 안 봐.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선수층이 얇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이 많아지고 경쟁자가 많이 형성이 되면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이제 유도관 이런 체육관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잠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지만 전국적으로 한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더 확산돼야지 인구가 늘고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선수가 되거나 팬이 되는데. 일단 유도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말 과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도는 사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시면 일반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뭔가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유도하는 분들의 인성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제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시장이 크고 선수가 많고 또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도가 신체를 단련하는 어떤 스포츠지만 사실 유도의 깊이 있는 내용을 따져보자면 인간 완성이거든요.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꼭 배워야 될 무도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유도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정말 일본 못지않게 우리나라 유도도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선수들이 뭐 유도 인구 그리고 뭐 그런 경쟁력을 따질 수가 없어요. 저희는 저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런 걸 따지면 끝이 없기 때문에. 2022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고요. 또 2024년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있고 또 커다란 또 과제 또 산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대회고요. 그 사이에 여러 대회가 있어요. 국가대표 선발전도 잘해야 대표에 선발이 되는 거고, 국가대표 선발전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만나는 선수들이 평소에 같이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시합에서 만나면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승부가 잘 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당장 내년 아시안게임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에 있는 선발전에서 우승을 해야 하고, 그 선발전을 목표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선발전에 우승을 해서 아시안게임에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또 이번 올림픽처럼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싶고, 또 회사 임직원분들과 회장님께도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방송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끝나시면 들고.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고통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할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되는가. 시합은 나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 본인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뭔가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여 있을 때는 그런 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유도 선수인 게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부모님께 저를 유도를 시켜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순간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은 지금 KH그룹 필룩스 팀 소속인데, 그 배상윤 또 회장님이 또 유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번에 또 금전적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올림픽 1년 연기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면 올림픽이라는 것이 정말 선수로서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
연기는 됐지만 사실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로서 뭔가 너무 허탈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그 필록 KH그룹에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팀에 이적하고 나서도 정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선수보다 풍족하고 아낌없이 지원을 받아서 준비를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포상금을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포상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제가 또 파리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그 서치를 좀 해보니까 네. MBTI 유형은 사교적인 외교관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유도 발전을 하는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뭐 외교적인 부분이나 우리나라 유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고 또 해보고 싶어요. 네. 그 우리나라 유도가 좀 더 좀 탈바꿈한다 그럴까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입장에서 어떤 지도자들이 좀 어떤 식으로 좀 했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억압된 분위기에서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좋은 스승님 밑에서 유도를 배웠고 굉장히 그 들판에 풀어놓은 소처럼 자유롭게 운동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유도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억압된 환경에서 자라온 선수들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선수들이 다 모두가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자유롭게 하다 보면 더 유도의 재미를 느끼고 하고 싶은 거를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가 지도자가 된다면 뭐 어느 정도 전통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선수가 원하는 훈련이라던가 목표에 맞춰서 조금 자유롭게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까 이미 해버린 클로징 멘트를 이렇게 감사할 분 감사하고 뭐 좀 홍보할 거 홍보하고 좀 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선발전에서 반드시 우승을 해서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해서 네.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신 분들과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기쁨도 얻으시고 많이 행복해 하셨는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KH그룹 임직원분들을 비롯해 그리고 회장님한테 꼭 보답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유도 인구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와 스타 김우석, 김창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